안녕하십니까, 리퍼입니다. 이제 8월 달이지 8월 달입니다. 입시의 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박수 치고 가시죠. 이런 안 좋은 시국에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입시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 너무나도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장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영어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영어과 입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어과 입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필기를 보고 필기 그리고 뭐 면접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면접만 보는 데도 있고 필기만 보는 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 학과에 맞춰서 자소서도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진짜 그 모집 영역을 뚫어져라 쳐다보셔야 돼요. 진짜 한 글자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영상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을 제출하는 거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영상을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막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영상 찍으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에 그냥 시나리오 한 번만 더 쓰시고 영화 한 편 더 보시고 그게 좋습니다. 진짜 영화를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 영화 100개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인 것도 아니고 영화를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진짜 예술 영화나 이런 것들을 진짜 보기 힘든 것들 막 7시간짜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적 상식과 깊이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좋아하는 거면 깊이감이 있는 거지만 그냥 입시학원에서 외우라 그래서 외우고 그다음에 그냥 그런 게 있으면 겉멋들은 그러니까 멋있어 보여서 그런 거를 하는 경우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너무 대중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실제로 그걸 너무 좋아했고 정말 많이 봤어요. 그 레옹 진짜 많이 좋아했고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사실 대중적이긴 했지만 어떤 그래도 약간 올가닉하고 조금 빈티지하고 레트로적인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장르를 좋아해서 그런 것들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마다 또 다르죠. 어떤 분은 액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로맨스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느와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건 아무나 뭐 다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영화 분야를 딱 설정을 해서 그것만. 자, 그러면은 이제 영화과 입시를 보러 이제 면접을 딱 들어갔어요. 저 면접 얘기만 할게요. 뭐 다른 데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접 얘기만 할게요. 자, 면접을 보러 들어가요. 면접을 보러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트렌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입시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어땠냐면은 시사에 관심이 있냐라는 거 많이 물어보고요. 어떤 영화 좋아하냐, 어떤 감독 좋아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시사 어떤 문제를 좋아하세요? 시사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해서 정치적 얘기, 진짜 시사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거를 가르쳐요. 하라고 입시학원에서. 심지어 저 진짜 그 면접 연습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지금 현 정권이 뭐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게 문제다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그건 너무 정치적이죠. 그리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이 어째서 뭐 이랬다. 그 사람들이 교수들이 시사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짜 그런 걸 항상 달고 다니시는 분이고 모를 리가 없어요. 더 잘 알면 더 잘 알았지. 왜 물어봤을까요? 재치, 센스, 재치 이런 거. 저는 트레비 호수 얘기를 했었어요. 트레비 분수구나. 트레비 분수 얘기를 했었어요. 로마의 트레비 분수. 트레비 분수의 그 동전 던지잖아요. 관광객들이 그 동전을 로마 정부가 그거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로 예산을 쓴다고 제가 들었다.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교수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 바로 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로마 정부나 로마 그 상태,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큰 바로미터라고 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또는 어떤 투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단순히 동전을 줍는 행위가 우스워서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상태, 재정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경제 상태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명목이라서 굉장히 눈이 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께서 매우 반응이 좋으셨고 저는 그래서 당연히 붙었습니다. 재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치. 거기서 진짜 시사 토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센스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진지하게 막 다큐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또 질문 중에 감독 누구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교수님들도 모르는 감독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영화 한 편 내고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깊이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좀 티가 나요. 강제로 외웠다는 걸. 그리고 진짜 운 나쁘면은 그 영화를 아는 교수님일 가능성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 면접은. 이 학문에 대해서 이 학과에 대해서 도 같은 분들이에요, 그 교수님들은. 그러면은 그 영화를 한 편을 봤을 때 엄청 분석적으로 봤고 굉장히 머리에 입력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일개 하학생 나부랭이가 이런 영화가 좋았다. 근데 마침 그게 또 교수가 본 영화랑 겹쳤어. 그럼 교수가 물어 뜯을 거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이길 건데? 차라리 좀 대중적인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파악하기 편하고 그리고 교수들도 접근하기 편해요. 그래서 대화의 핑퐁 자체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괜히 모르는 예술 영화에서 걸리면 핑퐁이 아니라 그냥 팩트 폭행 꽂히고 당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교수가 하는 말이라 그래서 다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어떤 학교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으로 앞으로 변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런 책도 많이 나왔는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답정너예요. 사실은 너 넷플릭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앞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너까지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란 말이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넷플릭스 너무 좋죠. 넷플릭스 너무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컨텐츠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화관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홈시어터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어터의 능력을 다 느끼고 싶어서, 그래야 영화의 본질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이기 때문에 저는 영화관을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영화 매니아들 중에 일부는 저처럼 음향과 화질, 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해서 홈시어터를 갖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관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가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니요, 학생은 틀렸습니다. 넷플릭스를 앞으로 바뀌어요. 그럼 왜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하고 나왔냐면은, 그냥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면접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당연히 떨어졌죠? 저는 근데 그런 학교 붙어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해서 앞으로 성향은 넷플릭스로 많이 바뀔 것 같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납득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다짜고짜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를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저열하거나 열등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 어느 학과를 갔든 간에 그 학과를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열하고 열등한 게 아니에요. 일단 다시 영화과로 얘기를 넘어올게요. 여러분들, 영화과는 조금 다른 학과는 모르겠지만 영화과는 되게 특이해요. 여러분들이 한 만큼 인생의 결과가 바로 돌아와요. 되게 놀랍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카메라를 아예 몰랐어요, 입시 면접 볼 때까지. 왜냐면은 카메라가 캠코더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걸 몰랐단 말이야. 저는 이제 학교를 입학을 해서 카메라를 사고 이제 막 그럼으로써 막 그때부터 공부를 막 했어요. 근데 막 훨씬 일찍부터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시작은 똑같아요. 다 모르고 다 어리버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 영상 준비할 필요 없다고. 어설프게 포트폴리오 영상 만들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막 지금 이거 봤는데 이거는 상업 퀄리티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영화과 입시를 준비하실 때 남들하고 똑같은 대답을 할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이 답변하면 약간 기발한데? 그 생각 다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모두가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더 새로운 거 이것만 추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을 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어느 학교를 갔든 간에 열심히 안 하면 망합니다. 안주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과 말고 이제 다른 삶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 만들면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뭐가 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화를 만든 게 경력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영화를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학생 영화를 만든 거 자체는 갸륵하고 잘 한 행동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 만한 행위는 아니에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다거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다면 그거는 경력이 되죠. 오피셜하게 대단한 행위는 아닙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 막 안주하시는 분들 꽤 많고, 그러고 나서 도태되는 거는 한 5분이면 돼요. 각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미친 듯이 많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연출, 촬영, 편집, 기획, 마케팅 이런 거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공부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그냥 이상한 놈인 거지. 촬영 전공을 좋아한다, 촬영 카메라를 좋아한다 하시면은 카메라 종류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고, 카메라의 정보, 렌즈에 대한 정보, 카메라 회사에 대한 정보 굉장히 빠삭해야 돼요. 항상 최신 상태로 내 뇌에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촬영 기법 이런 것들을 나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연습을 항상 해내야 돼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영화를 찍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안 써. 그 그러니까 총감독이 안 써. 그 촬영 감독을 부르질 않아요. 부르지 않으면 그냥 그 전공 끝난 거야. 그럼 망한 거야. 능력이 없는 거를 오피셜하게 인정받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과를 들어갔는데 나는 촬영 전공이야. 근데 촬영 전공인데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줘. 영화 한두 번 찍었더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촬영에 소질이 없는 거예요.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전공을 바꿔야 돼요. 연출이나 편집이나 뭐 이런 걸로. 어떤 촬영을 하더라도 항상 잘 찍을 준비.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돈이 많아야 됩니다. 알바도 많이 하셔야 되고 부모님한테 손 벌릴 일도 너무 많고 돈을 빌릴 일도 너무 많고 돈을 막 끌어와야 되는 막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돈이 많아야 돼요. 물론 영화를 찍을 때 막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들어야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들여야 되는 금액은 있습니다. 막 5만 원, 8만 원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최소 500만 원이래. 최소 뭐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진로가 영화가 아니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할 생각이 단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뭐를 하냐? 지금처럼 광고 찍고 영상 찍고 뮤직비디오 찍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어떤 것들을 이제 앞으로 써먹을 그런 계획이고, 영화학과를 들어갔다 그래서 영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약간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영화과 입시를 하실 때 팩트는 자신감이에요. 교수 아무것도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 실제로 만나 뵈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면접에 들어갈 만큼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세카이의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뛰어드시면 됩니다. 면접 들어갈 때 너무 떨리면 그냥 소주 한잔 하고 들어가세요. 네, 그러시면 여러분 그냥 갈겨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